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하태경 의원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태경 의원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 제2요구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책 마련의 특검보다 국회 국정조사가 더 효과적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때 하면 된다. 이렇게 오늘 본인이 직접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일단 공표를 했는데 현재로 공식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한 사람은 지금 5명이죠? 네, 5명. 1호가 김웅, 2호가 안철수, 3호가 유의동, 4호가 최재형, 5호가 어제 나왔습니다. 네. 비례대표 허은하가 이준석 따라서 탈당하면서 그 빈자리를 메우고 그 김근태 비례대표 의원이 뭐 임기가 한 몇 달뿐이 안 됐죠. 그게 아마 저 누굽니까? 저기 네. 계보죠? 예, 신전대협 출신인데. 아 예. 예. 근데 이 김근태 비례대표 의원이 어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또 커밍아웃을 했어요. 네. 현재까지 5명이고 지금 출석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원내 지도부와 연락이 원활하지 못했던 분들, 아예 연락 두절이 됐던 분, 뭐 이런 분이 오늘 저기 나왔는지 어땠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입장 표명은 안 했지만 은근히 속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벼르고 있었던 의원들도 일부 있었을 수 있지 않는가 보여지는데 역으로 민주당 쪽에서 공천 과정에서 비명 행사 끝났습니다. 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예건은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지금 결과가 예, 나왔습니다. 부결됐습니다. 네, 부결됐습니다. 부결이 됐는데 지금 294명이 오늘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가 179표가 나왔어요. 네. 근데 우리가 예상한 바로는 180표인가요? 예. 네, 180표 정도의 이제 예상인데 나왔고 부가 111표, 부가 예. 111표, 무효표가 4표가 나왔습니다. 예. 무효표가 4표가 나왔는데 예. 생각보다 보니까 그 가표가 좀 적게 나왔네요. 그죠? 예. 왜냐하면 180에 지금 찬성하겠다는 사람이 5명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180 최소한 184 네. 한 명 더 나왔으니까 184 정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네, 184가 나왔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쪽에서 이탈표가 있었네요. 발생했기 때문에 네. 이런 숫자가 나온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지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커밍아웃한 5명 말고는 이탈표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결과 말씀드리면 이번 29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이 179표, 부결이 111표, 무효가 4표로서 최상병 특검법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이게 그 가결표가 적게 나왔습니다. 가결표 적게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 범야당이 180이에요. 네, 범야당이 80인데 여기에 이제 17표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97표, 그러니까 295명이 전원 다 투표에 참여했을 때 그런 건데 여기서 한 명이 오늘 불출석을 해갖고 네. 294인데 그래도 이게 이제 197이 17표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될 수 있었는데 5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럼 184표는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 의석수 다 합친 거 180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민주당 쪽에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커밍아웃한 5표가 찬성표로 갔다고 했을 때 네네. 민주당 쪽에서 말이죠. 예, 이게 보니까 5표 최소 5표는 이탈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무효표가 있잖아요. 네, 또 무효표가 있네요. 무효표가 4표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꽤 이탈표가 있었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을 우리가 가결표를 던졌던 걸로 우리가 상정한다 그러면 그렇죠. 최소한 이제 뭐 185표 184. 4표 정도 네, 나와야 나와야죠. 되는데, 그죠? 예.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온 거는 179표였기 때문에 아마 예상하기로는 민주당 내에서의 이반 반란표가 있었다. 라는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의 당론과 다른 선택보다도 민주당 쪽의 반란표가 더 많았다. 네.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참 걱정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걱정을 했지만 자칫 이 분위기가 부결표로 꽤 많이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 민주당 의원 내에서도 이번 이 투표 자체가 결국은 이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가기 위한 네. 그런 어떤 좀 그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요. 이게 보면요. 같은 국회의원이지만 저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네.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는 조금 이게 행동 스타일이 행동 패턴이 많이 다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요. 작년 9월에 이재명 두 번째 체포동의안 때도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니까 29명 정도가 에라 이재명 너 엿먹어라 하고 찬성표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추미애가 우원식한테 물 먹을 때도 말이죠.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런 좀 이중 플레이에 좀 비교적 능해요.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투쟁력과 이 싸움 닦기지는 약한 반면에 약간 그런 점에서는 좀 민주당 의원들보다는 좀 뭐랄까요. 어느 정도 예측이 좀 가능한 뭐 그런 건데 그 원내 지도부에서 나름대로 부대표단이 뭐 한 10수명 되는데 뭐 한 명당 한 8명씩 해갖고 밀장 마크를 하고 계속해서 수차례 의사 확인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효과를 거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안 처리가 정말 민주당이 순수하게 정말 우리 장병을 생각해서 정말 이 법안을 저렇게 발의했다. 그렇게 보지 절대 않지 않습니까? 네. 좀 전에 박주민이가 찬성 이야기하면서 과함 지르고 뭘 하던데 자, 정말 이중적이에요. 이들은요. 그동안 천안함 뭐 폭침이라든지 우리 용사들에 대해서 했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북한군과 싸워서 했던 용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 외면뿐만 아니라 모욕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으로 이게 이제 떠밀려 갔을 때 북한이 총격을 해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최상병이 사고사잖아요. 이거를 마치 뭐 무슨 뭐 대단한 이 자기들의 어떤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선동을 하고 했던 가장 이중적인 태도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물론 찬성을 던지겠다는 의원들 이 뭐 본인의 지역구나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 입장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태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즉 왜 이번에 이 법을 민주당이 강력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장애 집회도 하고 왜 야당 전체가 다 똘똘 뭉쳤느냐 그 이면에 가려진 이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뭐 가려지지도 않았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지금요 오늘 저희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해찬 그다음에 뭐 당에 있는 정청래 등이나 공식적으로 이제 탄핵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탄핵을 위한 전초전이지 최상병이 어떻게 죽었고 책임 있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실체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도 이걸 봐야 된다고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참 재밌는 게 이게 저는요 이 추미애가 의원실에 물 먹으면서 이재명이 뒤통수 맞았잖아요. 네. 의원들 무기명 투표 거기에 오늘도 사실상 뒤통수 맞은 거예요. 이게 조금 후폭풍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요 후폭풍이 오늘 부결표 반란표가 10표 이상 나왔으면 이게 국민의힘 내의 내분 요인으로 이제 작용하는데 네. 거꾸로 지금 민주당 내 이재명이 뒤통수 또 한 단 맞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 다 합쳐가지고요 180표는 나와야 되는데 아니 저쪽에 커밍아웃한 사람 5표를 도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오히려 180에서 한 표가 줄어버렸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서 그 무효표가 또 4표, 무효표 4표에다가 4표까지 다 5표. 합치면요. 예? 그러면 9표.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180으로 보면은 185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명 출석 안 한 게 누군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185표, 그 180명이 범야권 180명이 다 나왔다고 전제했을 때, 저 국민의힘 커밍아웃 5명 합쳐서 185표가 나와야 되는데 가표가 179표니까 6표가 덜 나왔죠. 네. 거기다가 무효표가 4표죠. 네 표죠. 무효표 4표를 다 민주당 범야권표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10표 정도는 이제 이탈표가 나왔다. 이탈표가 나온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에 주로 친문계 중에서 공천 탈락했던 그렇죠. 이런 부분들 중에서 꽤 네. 이제 아마 이거 자체가 이재명의 의도 또 민주당 친명의 의도 이거를 이제 간파한 이런 쪽에서 아마 이제 부결표가 나왔지 않냐 그런 네.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오늘 또 개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개딸들 또 난리 이게 나겠네. 지금 10명을 찾아라 지금 해서 아마 난리를 칠 텐데 참 이게 재밌는 게요. 국회의원들 투표는 참 저희가 예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운데 지난번 우원식 당도 그렇지만 이재명 체포동의안도 그렇지만 사실은 몸은 야당에 있지만 사실은 이런 야당의 어떤 일방적인 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반발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하나의 수치적 증거로서 이런 표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꽤 아마 두려울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이 특검법에 대한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8석 이제 우리 여당이 108석밖에 없는데 정말 지금도 봤지만 그래도 108석이 앞으로 어떤 이 야당의 어떤 정략적 의도에 대해서 똘똘 뭉치기만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런 어떤 그 탄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특검법 전국이라는 이런 데를 물리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패가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방패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정말 우리가 똘똘 뭉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정부의 주도권도 빼앗기지도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 교훈을 오늘 또 한번 이야기를 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말이죠. 8월 전당대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이 이제 추대가 되면 거기서 대파열음이 일어나갔고요. 네. 예, 지금 조국당, 이낙연당,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재선에 사실상 추대를 통해서 연임하게 되면은 대표 연임하게 되면 짐 싸들고 떠날 사람들 네. 이 3자가 통합돼서 뭐 바깥에 이른바 이제 비명당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오늘 이제 투표에서도 그런 에너지가 그 확실하게 살아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뭐 다행스럽게도 일단 부결이 됐습니다. 법안은 폐기가 됐지만 22대 들어서면 또 똑같은 조금만 고쳐서 법안들이 또 다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최상병 특검 올라오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공수처 수사가 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꽤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많이 지금 뭐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공수처가요 이 수사를 하면서 이 증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 한겨레나 MBC에 다 흘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 흘려주고 있어요. 네, 오늘도 한겨레 신문에 그 일단 사령관들이 뭐 통화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다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공수처장이 내부의 단속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왜 하필 MBC와 한겨레 신문 이런데 집중적으로 이런 수사 결과들이 유출되는가? 수사는 결과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치 이제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아마 공수처 내에서 단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문다혜가 자기 뭐 그 저기 전주지검에서 자기 그 수사받은 것 때문에 이게 피의사실 공표 뭐 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말이죠. 뭐 이성균 그거를 잊었느냐는 둥 뭐 어쩐다는 둥인데 지금 공수처가 그거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형태로 MBC 한겨레 이런 좌파 언론에 줄줄 그냥 다 그쪽으로 파이프 만들어갖고 다 넣어주고 있어요. 토스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국민의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제기를 해서 이게 할 수 없더니 가만히 있으니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뭐 순수한 취재에서 난 게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같으면 벌써 공처 찾아갔습니다. 그럼요. 시위하고 뭐 난리치고 뭐 항의 면담 방문하고 요청하고 뭐. 저는 그거 보면서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이고, 학업에 참. 뜻이 없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정말 공처 가서 수사 기밀 유출하지 마라.
라고 공개적으로 정말 이 저 경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본인들도 겁이 나서 앞으로 유출하지 않지. 이렇게 자꾸 언론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게 돼요. 자, 지금 오늘도 보셔 알겠지만 지금 특검법에 대한 일단 이게 지금 폐지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한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은 정략적 의도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한다는 전제예요. 만약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특검법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공수처도 본인들 열심히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자꾸 이런 방식으로 언론에 흘리고 MBC 한겨레 흘리고 이런 방식으로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한숨 돌리긴 했는데 지금요. 하여간 그 연금 개혁 그 선수 뺏긴 것도 참 뼈 아프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국민의힘이 말이죠. 예, 이 적은 절대 열세인 의석수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냐 하면요.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이슈를 선점해야 됩니다. 네. 이슈. 그러니까 이게 끌고 가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공격 수비인데 그 공격권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연금 개혁도 좀 이렇게 허를 찔린 그게 있고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전만큼은 좀 그러니까 그것만 좀 감각이 살아 있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그 의석수의 절대 열세 상황을 어느 정도는 커버하고 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제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뭐 그 효과도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마- 잠깐만 걱정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걱정을 해야지 이게 그나마 이렇게 네. 됩니다. 예. 자, 좀 지금 들어오신 분들 제가 혹시 결과를 모르실 것 같아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오늘 최상병 특검법 폐기가 됐습니다. 294명이 오늘 투표에 참가를 했고요. 찬성이 179, 반대가 111, 무효가 4표.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야권이 기본 180석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선 5명이 반대표를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놓고 보면 한 10석 정도가 이탈표가 있었다. 즉 민주당 내에서 네. 이탈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똘똘 뭉치기만 하면 저런 어떤 이 말도 안 되는 특검법 전국, 탄핵 전국을 뚫어낼 수 있다. 그걸 막아낼 수 있다. 우리가 분열되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이제는 정치적으로 좀 뭔가 정치를 해야 된다. 정치. 이건 무조건 뭐 네. 단둘이하고 될 문제가 아니라 네. 선제적으로 이슈를 던지고 정부를 끌어와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유연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연금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거 계속 이슈 주도권 빼앗기면 진짜 이제 여의도에서는 야당이라는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여의도 대통령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고 여의도 야당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국민의힘 지도부가 빨리 좀 체제를 정비해서 좀 더 유능하게 좀 저는 움직여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지금 공처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놔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서 그럼요. 공처가 어떤 이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것들을 좀 이 한겨레나 MBC에 흘리는 거 이거 막도록 열심히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